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유임에 성공한 김준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네, 많은 분들 잘 모르시지만 이번에 원내대표 부대표가 한 절반 정도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절반 정도 교체가 됐는데 네. 사실은 제가 유임이 됐는데 네. 어제 끝나고 나서 어제 원내대표단 그 사회를 제가 봤습니다. 네. 사회 보고 나서 한병도 원내대표께 정중하게 원내대표는 또 젊은 다른 분으로 물론 뭐 저도 초선이긴 합니다만은 네. 한병도 의원님하고 더 가까운 분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네. 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지금 말씀드리긴 그런데 중요한 직책을 하나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좀 전력해야 돼가지고 예, 원내대표는 이제 좀 부대표는? 그만두고 몰랐습니다. 도당 일에 집중하기로 좀 제가 했습니다. 오보를 낸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아닙니다. 단독을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 이거 단독입니다. 단독입니다. 예. 네, 김준혁 원내 부대표 이거는 던져.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한병도와 갈등 없음. 예. 엄청 친합니다. 네, 저하고 네.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같은 네. 86학번 동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못 다룬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드린 건데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모신 거는 그동안 김준혁 의원이 이제 초선이시지만 원내에 들어가서 많이 집중했던 그 장생탄광 문제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좀 어떤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모신 건데요. 그동안 쭉 그 전부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쭉 해오셨던 거죠? 예, 제가 국회의원 되기 이전부터 한일 문제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좀 해왔었습니다. 2015년에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반대 운동, 또 2023년부터 시작해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반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장생탄광의 진상규명 또 유해 발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줄곧 해왔고, 작년 1월에 장생탄광 유해 발굴과 진상규명과 관련된 국회 결의안을 제가 좀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장생탄광 아직도 잘 모르시는 군함도나 네. 예. 사도광산에 비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장생탄광은 일본 전체에서 석탄의 질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이제 평가받았던 해저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거죠. 예. 네. 이 바다 밑에 있는 장생탄광이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1910년대부터 탄광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해저로 깊게 나가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1940년대 들어서면서 태평양 전쟁이 이제 시작됐고 엄청난 이제 물자들이 필요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이제 1941년도부터 강제 동원시켜서 장생탄광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됐던 거죠. 장생탄광의 위치는 야마구치현이라고 해서 네. 시모노세키 근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어제 오늘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다카이 그 총리가 이제 한일 정상회담 했던 나라 지역은 병고현 지역이라고 해서 일본의 이제 약간 말하면 이제 북쪽으로 네. 해당되는 것이고 이쪽은 이제 서남 쪽에 그렇죠. 해당되는 이제 이런 지역인데요. 이 야마구치현은 실제로 일본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역대 일본 총리들 중에 약 한 50% 가까이가 이 야마구치현 출신이고 뭐 좀 쉽게 이해시키면은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네. 야마구치 출신이고 또 지난번에 총 맞아서 이제 아베 예, 야마구치 출신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야마구치현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어서 이곳에 조선인들의 강제 동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애석하게도 이제 많이 사망하신 예, 거죠? 그렇죠. 1942년 2월 3일 날 새벽 6시에 이제 그 갱도로 들어갔던 광부들이 이제 갱도 윗부분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물이 이제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갱도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제 당시 회사에서 갱도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질식사 거기서 이제 그 물에 잠겨서 돌아가시게 된 거고요. 당시 183명이 돌아가셨는데 그중에 136분이 바로 우리 조선인들이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제 유해 발굴이 근데 정말 옛날 일인데 이제서야 된
그게 좀 약간 의아하기는 하더라고요. 일본 정부가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 광산 재벌들이 사실 일본 내에서 상당히 기득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을 갖다가 드러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연결되냐면 한일 과거사 문제가 함께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 조선인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 배상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건 진상 규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상 문제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 36년간 그런 일제 강점기의 문제와 또 1940년대 이후 강제동원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덮었던 거죠.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지식인 그룹에서 이제 조선인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장생탄광의 유해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장생탄광의 수몰 사고, 물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장생탄광의 수몰 사고를 기억하는 시민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이 시민 모임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장생탄광 유해 발굴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네.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같이 협력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136분의 피해 유족들 그러니까 피해 입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의 대략 60% 이상이 대구 경북 쪽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유족들 또 이분들의 어떤 지인들 이렇게 같이 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저희 뭐 민주당의 지역위원장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시민사회 활동가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과 이 일본의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그 위령제도 지내고 또 잠수부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유해 발굴을 하는 노력들을 했었고요. 아주 여러 차례 계속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다가 작년 8월 25일에 드디어 예, 유해를 이제 일부 예, 4구를 이제 발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80 몇 분이 이제 수몰 당하신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뭐랄까 더 추가 발굴을 위하면 예산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시민사회 힘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일관이. 예.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기틀로 해서 양국의 예산이 좀 투입이 돼서 좀 더 본격적인 탐사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해 발굴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정상인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작년 3월 달에 제 기억에 제가 이제 3월에 갔었고 6월에 갔었었는데 그때 3월 달에 갔을 때 그 저기 행안부 차관보가 네. 사실 왔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일 양국 첫 위령제가 개최가 됐었거든요. 그때 와서 예산을 좀 세우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당시에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전혀 2025년에 예산이 세워진 바는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작년 6월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알게 되셨죠. 우연한 기회일 수도 있었지만 제가 대통령님 뵙고서 이제 장생탄광 다녀왔다. 그리고 또 당시 상황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러면 그것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텐데 정부가 그럼 적극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나서줘야 되고 한일 양국이 이걸 의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님께서 아마 이번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 인권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을 상당히 하신 것 같고요. 또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내용도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다카이치 내각에서도 이 부분을 뭐 자신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 의제가 돼서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대통령님 돌아오시고 나서 본격적인 이런 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일 것 같고요. 아마 올해 상당한 예산이 세워지면서 이제 DNA 분석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183분의 유해 발굴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생탄광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온 건 성공적이긴 한데 네. 이번에 이제 기 발굴된 내구의 유해에 관한 DNA 감정 이거는 합의가 됐지만 네. 추가 유해 발굴에 관해서 특별히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향후 과제로 우리한테 좀 던져진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본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제로 받아들여서 더 진도 나가기를 싫어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일본 정부가 이 다카이치 내각 이전에 이시바 내각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시바 총리가 이와 관련된 의지가 좀 일부 있었던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고요. 저는 정상회담에서 이 양국 정상이 기존 유해 발굴과 관련된 DNA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엄청난 것이다. 나머지 관련된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저는 실무 TF팀을 전 곧 만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자연스럽게 유해 발굴뿐만이 아니라 이 DNA 분석에서의 핵심 내용은 이 뼈에 대한 DNA 분석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인물들 183명의 명단이 다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분들도 다 명단이 있고 그와 관련된 유족들, 가족들도 다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가족들도 다 DNA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유골이 나왔을 때 나온 DNA와 가족들의 DNA를 일치시켜서 어떤 분인지를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업들은 저는 곧 행안부 TF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시민사회단체 그러니까 장생탄광의 유해 발굴 귀향 추진단 입장에서 어제 성명서가 나왔는데 매우 아쉽다. 그러니까 유해 발굴을 하고 DNA 분석을 하는 것까지 합의된 내용은 매우 감사하고 정상회담에서 이런 의제를 가진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곧 뵈러 갈 생각입니다. 네. 또 2월 우리가 6, 7, 8 또 2박 3일로 다시 유해 발굴하고 합동 위령제 하러 또 가게 돼 있는데 아주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네. 앞으로 이것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좀 갖고 지켜보셔 달라고요. 근데 그 명분은 있지만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일본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 한국에 계신 그 유가족 분들의 연락처는 빠짐없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이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나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건가요? 뭐 그 명단 전체를 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확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도 약 70분 이상 가셨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차례 지금이 이제 이번이 6차 방문단입니다. 네. 1차부터 5차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유족들도 많이 결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저는 제가 봐서는 이제 행안부에서 관련된 유가족들을 다 수소문하고 찾아내서 DNA 분석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럼 아직 올해 예산에 반영된 거는 아닌 거일 거 아닙니까? 추경을 하든 뭘 하든 해야 추가적으로 그렇죠. 예산이 그런데 이제 배치되잖아요. 그 이런 정도 예산이 뭐 1차적으로 해야 될 그 어떤 순서를 정해놓게 된다면은 행안부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용 예산을 일부 목 변경을 해서 네. 좀 뭐 전문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네. 돌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추경을 세우기 이전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